자동차 기업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그 차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짧은 주기로 신차를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비용적으로 수지 타산도 맞지 않고요. 그렇기에 자동차 기업들은 같은 모델에 대해 연식별로 조금씩 변화를 주거나 주기적으로 페이스 리프팅을 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곤 하죠.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지 시간으로 6일 리비안 투자자분들이라면 상당히 반가워하실 만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바로 이 기업이 아론 플랫폼 차량의 2세대 모델을 공개한 것입니다. 리비안은 아론 T 픽업 트럭과 아론 S SUV가 완전히 재설계되었다고 말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과감한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또 함께 거론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이야기까지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다가오는 6월 29일 토요일 머니네버슬립이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와 핵심 ETF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까지 주린이 분들을 위한 알찬 원데이 클래스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외관만 보아서는 도대체 이 차량의 어디가 바뀌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리비안 특유의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차체 외관 디자인은 거의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를 구성하는 부품들은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는 전기차에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차량 퍼포먼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이죠. 우선 듀얼 모터 파워트레인의 경우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533마력,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665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어요. 퍼포먼스 모델 기준 제로백은 3.4초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모터에서의 변화는 그보다 더 상위 트림에서부터 나타나는데요. 일단 기존에는 없었던 트라이 모터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름 그대로 3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죠. 앞바퀴에 1개, 뒷바퀴에 2개의 모터를 탑재해 85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게끔 설계했어요. 기존 리비안의 쿼드 모터 모델의 최대 출력이 835마력이었는데요. 모터를 하나 빼고서도 출력을 오히려 늘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쿼드 모터 파워트레인은 최대 출력이 1025마력으로 늘어났습니다. 런치 모드를 사용할 경우 제로백이 무려 2.5초까지 줄어드는데요. 슈퍼카의 대명사 부가티 베이론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사이버트럭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모델 중 가장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는 사이버 비스트 트림의 경우 845마력의 스펙을 나타내는데요. 2세대 리비안의 트라이모터 선에서 정리가 되는 셈입니다. 모터와 함께 또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배터리인데요. 리비안은 여기서도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어냈어요. 다만 이 변화는 모터에서와는 달리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방향은 아니었고요.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리비안의 아론 플랫폼에서 배터리 옵션은 스탠다드, 라지, 맥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모터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 옵션인 스탠다드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요. 라지와 맥스 배터리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라지 배터리 팩의 경우 용량이 약 130kWh에서 110kWh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주행거리는 기존 352마일에서 330마일로 줄어들었어요. 맥스 배터리 팩의 경우 최대 주행거리가 약 10마일가량 살짝 늘어났고요. 두 배터리 모두 사용자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크게 체감되는 수준의 변화를 나타낸 건 아니죠. 대신 리비안은 이 두 배터리에 대해서 새로운 다이캐스트 캐리어를 도입했는데요. 제조 공정에 있어서 확실히 체감되는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배터리 모듈 조립에 들어가는 부품을 47개에서 26개로 줄였고요. 조립 효율은 37% 증가시켰습니다. 용접 비용은 무려 83%를 줄였고 무게도 무려 70kg이나 낮췄죠. 모든 리비안 차량은 약 20분의 충전을 통해서 140마일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충전 규격과도 호환이 되고요. 스태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미국 전역의 전기차 충전소는 약 6만 3천 곳, 충전기는 16만 8천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즉 어느 정도 충전 편의가 확보된 상태에서 리비안은 굳이 배터리 최대 용량을 늘리는 방향보다는 기업의 마진을 개선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체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았으니 이번에는 테크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아론 플랫폼이 2세대로 넘어오면서 더 크게 체감되는 변화가 나타난 지점이 바로 이 컴퓨팅 성능입니다. 리비안에 따르면 2세대 아론 차량에는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와 컴퓨팅 플랫폼이 적용되어서 1세대 차량에 있던 17개의 ECU를 7개로 줄였습니다. ECU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의 약어로 전기차의 전자 제어 장치를 말합니다. 엔진 제어, 변속기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등 전기차의 전체 기능을 관리하는 유닛이죠. 컴퓨터의 CPU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비안은 ECU의 개수를 줄인 덕분에 각 차량에서의 배선을 2.6kg가량 제거할 수 있었다 밝혔습니다. 효율성을 엄청나게 증진시킨 것이죠. 배선이 줄어들면 차량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특히 리비안은 자체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인 리비안 오토노미 플랫폼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안은 자율주행 센서로 총 11대의 카메라와 5개의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루어진 센서 업그레이드 덕분에 리비안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가시거리가 3배 늘어났는데요. 이는 고속도로에서 앞선 도로의 상황을 10초가량 더 일찍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수준입니다. 안전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이점을 가져오는 것이죠. 또한 자율주행 프로세서도 개선됐습니다. 리비안은 자신들의 차량에 2개의 엔비디아 오린 칩을 탑재해 드라이브 OS를 구동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연산 능력이 10배 개선된 수준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11개의 카메라, 5개의 레이더를 통해 입력되는 정보를 초당 250조 번의 연산 속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이전 영상들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요. 엔비디아 오린 프로세서는 엔비디아에서 설계한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최상위 모델 기준 최대 초당 275조 번의 연산을 해내는 AI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프로세서입니다. 비교를 위해 살펴보자면 테슬라에 탑재되는 FSD 칩은 초당 72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테슬라 차량에는 총 2개의 FSD 칩이 탑재되기 때문에 전체 FSD 컴퓨터는 초당 144조 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성능을 나타내죠. 단순히 차량에 탑재되는 자율주행 하드웨어의 연산 능력만을 놓고 보면 엔비디아 칩을 탑재한 리비안이 테슬라를 앞서는 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비안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의 성능도 테슬라급이 되었느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율주행은 결국 소프트웨어 싸움이니까요. 2세대 아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경우 운전자의 명령이 있을 시 자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등이 탑재되었는데요. 자율 내비게이션, 자율 차선 변경, 자동 주차, 차량 호출, 신호등 인식까지 가능한 테슬라 FSD와 비교하면 리비안의 시스템에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당장의 리비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두고 이것이 시장에서 강력한 셀링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전기차로서 어느 정도 주행 보조 시스템 구색은 갖췄다 수준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리비안은 아이폰, 애플워치, 구글 픽셀 등으로 차량의 잠금을 해제하고 시동을 걸 수 있는 스마트키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편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도 진행했습니다. 리비안이 새롭게 발표한 아론 2세대 차량의 변경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차량들이 과연 올해 들어 매우 부진한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는 리비안의 주가 흐름을 반전시킬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2세대 차량의 출시를 놓고 기대할 수 있을 지점은 역시나 수익성 개선일 겁니다. 제조 공정을 대폭 수정하면서 각종 비용을 줄였다 공언한 만큼 이것이 실적에서도 눈에 띄는 마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리비안은 빠른 속도로 현금을 소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일리노이 주정부로부터 8억 2,700만 달러의 펀딩을 받은 덕분에 약간 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리비안에게 남은 시간이 아주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로 출시하는 R2 플랫폼은 리비안이 기업의 외형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승부수입니다. 리비안 입장에선 R2의 출시 전까지 사업을 계속할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론 플랫폼의 리뉴얼이 시간 벌기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